자, 오늘은 이제 89페이지 여러 가지 부등식 중에서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건데 실은 이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은 게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중학교 2학년 때 공부잖아. 예, 잘 안 했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예,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들을 차분차분하게 다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면 돼. 자, 일단 자, 89페이지 연립 1차 부등식 가장 기본적인 방법부터 한번 봅시다. 자, 몇 문제 예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풀어볼게. 자, x 더하기 4가 2x보다 작다 이런 녀석이 있고, 그다음에 3x 마이너스 8이 2x보다 같거나 작다 이런 이제 연립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제 두 개의 연립이란 말은 뭐냐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뜻이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게 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 녀석을 내가 풀어보면은, 자, x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 자, 밑에 것도 2x를 이쪽으로 넘기고 8을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x는 어떻게 돼? 8보다 같거나 작게 된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쉬워 보이는 문제라도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해줘야 될 거 수직선을 그립시다, 알겠죠? 네, 수직선. 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가 있잖아.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예,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자, 어쨌든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수직선상에다가 x는 4보다 크다라는 걸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뭐 4, 5, 6, 7, 4, 5, 6, 7, 8 이렇게 이제 x축을 표현해 놓고 x가 4보다 큰 범위를 이제 수직선에 표현할 때는, 자, 일단 4를 포함해요, 안 해요? 4를 포함 안 하죠? 자, 포함 안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속이 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고, 그 다음에 4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 4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자, 이만큼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다 연습했었지? 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8보다 같거나 작다. 자, 8은 같을 수도 있으니까 포함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얘는 이제 안에 채워진 요런 이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8보다 같거나 작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랑 요거는 서로 다른 조건이잖아. 그래. 서로 다른 조건은 보통 우리가 높이를 다르게 해서 표현해준다. 뭘 다르게 해서 표현해준다? 높이를 다르게 해서 표현해준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요렇게 8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높이가 다른 두 부분이 겹치는 걸 찾으면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에 x가 정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 다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노란색 범위에 있는 게. 따라서 답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x값은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적어줘야 답이 되겠습니다. 이 정수라고 생각해가지고 문제에 정수라는 말도 없는데 그냥 내가 5, 6, 7, 8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여기서 가지고 틀린 사람 뭐 있어요?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들 중에서도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 부등식을 풀고 나서 문제에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제 그 꼭 부등식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 가서도 계속 또 나오거든. 예, 정수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틀린 사람들 많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문제를 보고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4보다 크고 8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수가 다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러분들 수직선 그리는 거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요. 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 미지수가 이제 끼어 들어가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금 어려워지거든. 네, 그때는 항상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특별한 케이스 문제들 몇 가지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이제 유형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라 넘어갈게요. 자, 90쪽 유형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유형 4번. 유형 4번에 54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한 거긴 한데, 자, 이번엔 개수가 정수가 아닌 연립부등식이야. 자, 549번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2x가 3x 더하기 2보다 작다 이런 식이 있고, 그 다음에 2-0.1x가 x-0.2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위의 식은 그나마 좀 예쁘게 생겼는데 밑에 식이 보니까 지금 소수가만 보이잖아, 그치? 소수나 분수가 보일 때는 얘를 다 없애주는 게 편해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요? 해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요 부등식을 기준으로 양변에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에 10을 곱해서 소수를 없애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양변 10을 곱하면 연식이 어떻게 되지? 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x 통째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가로를 치고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2 마이너스 0.1x에다가도 통째로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또 x 마이너스 0.2에도 통째로 10을 곱하고 가로를 쳐가지고 10을 곱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법칙을 써주면 돼요?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0 마이너스 x가 크다 뭐보다? 10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돼. 쌤 10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부등식을 풀어볼 거야. 자 먼저 위에 부등식 먼저 풀어볼게. 자 이 녀석은 2x를 이쪽으로 넘기고 2를 이쪽으로 넘기면 쉽게 나오죠?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자 이거 빨간색 부등식 풀어볼게. 넘기고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22가 크다 뭐보다? 11x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줘.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0, 1, 2 이렇게 대충 그려주고 자 파란색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빨간색은 2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자 높이를 다르게 그려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죠? 네,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플러스 그렇지. 2보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별다른 거 없고 개수의 이제 분수나 소수 같은 게 보일 때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통째로 곱해서 어떻게 해준다? 없애준다. 근데 여기만 곱하고 여기는 안 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 스케이징 역까지는 귀찮더라도 가로를 치고 통째로 이렇게 곱하는 요 줄을 반드시 적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요거 안 적으면 계산 실수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549번 이렇게 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5번. 자, 유형 5번은 이제 좀 중요한 녀석인데, 요것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하긴 했어요. A, B, C가 연달아서 이렇게 부등식 형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실은 어떤 부등식 두 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두 개. A가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두 개. B가 C보다 작다. 요렇게 두 개를 풀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순서대로 두 개씩 엮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푸는 건 안 돼. 가끔가다 이렇게 푸는 사람 있어. A는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A는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얘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뭐가 안 나와? B랑 C의 대소관계가 안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는 지금 문제 보면 C가 B보다 크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B랑 C는 대소관계가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은 554번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554번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면 4x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3x 자, 그쵸. 일단 문제를 읽고 바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볼게. 어떻게 되겠어? 일단 4x 마이너스 15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3x 20보다 작다. 이런 식을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0은 뭐보다 작다? 2x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식을 두 개를 잡아준 다음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 녀석부터 한번 풀어볼까? 자, 3x 넘기고 15 넘겨주면 어떻게 되지? 7x가 35보다 작다. 양변 7로 놔주면 x는 5보다 작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식 3x를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0은 5x보다 작다. 양변 5로 나눠주면 x값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역시 수직선상에다 표현해 봅시다. 자, x는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x값의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했던 거라 지금 숫자도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제 유형 6번 약간 특수한 애를 가진 연립부등식 풀이 요 녀석이 좀 어렵습니다. 자, 문제 6번에다가 그 유형 6번에다 이제 별표 써놓고 여기는 네 문제를 이제 다 같이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자, 역시 수직선을 그리는 건 똑같아요. 수직선을 그리는 건 똑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그 557번 먼저 한번 풀어볼까? 선생님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지금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557? 예, 557번부터.
네 문제는 선생님은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 자, 먼저 두 개의 부등식을 순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요 위에 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3x를 이쪽으로 넘기고 8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2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를 생각해보자. 자, 이 녀석은 x 넘겨주면 어떻게 돼? 2x는 4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 값은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있나 이제 수식선상에 한번 그려보니까 빨간색은 어때요? 빨간색 부분은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같다. 요렇게 그려질 텐데, 자, 파란색 부분은 2는 지금 어디 있어? 2는 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가 훨씬 크죠? 2보다 같거나 크다. 자, 높이가 다른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얘는 해가 없습니다. 만족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해가 없거나 겹친데 이상하게 겹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걸 연습을 지금부터 다 해볼 거야. 여러분들 밑에 558, 559, 560번 세 문제 마저 한번 다 풀어봅시다, 지금부터. 위에서 해가 뭐나.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아. 네, 해가 없다는 얘기요. 오케이 오케이.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만족한 게 없으니까. 자, 나머지 세 문제 지금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쌤, 예. 질문 있어요. 일단 한번 풀어봐. 뭐 수업 내용이야 아니면 딴 내용이야? 수업 내용이요. 수업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 다 듣고 그때 질문합시다. 세 문제 더 풀어줄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한번 곰곰이 고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쉬운데? 이거를 틀려서 오는 사람들도 좀 많죠. 네, 약간씩 헷갈려가지고 틀린 사람들 조금 있어요. 가끔 가다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등학교 중에서는 제일 쉬운 거예요. 예, 쉬운 거예요. 솔직히 쉽잖아. 안 쉽나? 자, 그래서 이 쉽긴 한데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예, 쉽다고 해서 대충 그리다 틀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한번 558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식. 자, 요 위에 거 풀면은 2x 넘기면 어떻게 되죠? 2x 넘겨주면은
E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자 밑에 거 2항 2항씩 주면 어떻게 되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크다가 나요. 자 그럼 두 개를 동시에 그려주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부분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파란색 부분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포함 안 하고 얘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된 거야?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쌤 이게 있잖아요. 예.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하면 예.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 요것만 봤을 때는? 파란 색깔이 이것만 봤을 때? 네, 그 얘만 봤을 때? 네, 막 당연히 무수히 많겠지. 이 범위에 해당되는 X값은 다 되잖아요. 그냥 그래요.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59번 문제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자. 자, 요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 이항 시켜주고 양변 2로 나눠주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6보다 같거나 작다. 6이지. 그죠? 왜 이렇게 산수를 잘 못하냐? 어? 승훈이 오늘 컨셉 개그캔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자. 얘 2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도 한번 보자. X는 6보다 같거나 같다. 그럼 6을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 포함된 동그라미를 치고 6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파란색은 어떻게 돼요? 6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고 6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지? 얘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6을 포함하는데 얘는 6을 포함 안 하니까 6도 안 겹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6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60번. 자, 첫 번째 거 3x 빼기 4가 5보다 같거나 작다. 마이너스 4 이항 시킨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x는 어떻게 되겠어?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어떻게 되지? 더하기 2항 시켜주고 양변 1로 나눠주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파란색 해야지. x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수직선을 표현해 보면은 첫 번째 빨간색 부분은 3을 포함하면서 3보다 같거나 작은 거고, 파란색 부분은 3을 역시 포함을 하면서 3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번에는 딱 뭐가 생겨? 3 하나가 생겨버리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이때는 x는 3이라는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풀었는데 값이 이렇게 딱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게 없죠. 이건 뭐 굳이 연습 안 해도 되겠지, 그지? 네. 다 배웠던 거라서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진도를 좀 더 나가야겠네요. 개념 2번까지. 네. 이것만 하고 마치면 너무 좀 그래요. 근데 이 다음 장까지 하면 숙제량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네. 감당을 잘 해봅시다.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이거? 아니요. 요 2번까지만 할 겁니다. 개념 2번까지. 개념 2번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절대값 어려워하잖아, 그죠? 네. 네. 그래서 절대값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여기는 우리가 좀 차근차근 풀 거다. 자, 그러면은 승원이한테 물어보자. 승원아, 네. 절대값이란 게 뭐예요, 도대체? 절대값이요. 그 음수도 그게 되게 하는 거. 음수도 그게 되게 한다. 어, 선생님은 그거, 이거, 저거, 요거 이런 지시대명사 별로 안 좋아해. 정확하게 표현하세요. 음수도 양수가 되게 하는 거. 음수도 양수가 되게 하는 거. 뭐 얼핏 맞는데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한번 동진이가 알까 이거? 자, 절대값 x라는 게 뜻하는 게 뭘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절대값 x가 뜻하는 게 뭐지? 모르겠어요? 그 0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수직선 위에서, 그죠? 예. 수직선 위에 점 x가 원점에서의 거리가 얼마인가? 요걸 이제 뜻하는 게 절대값 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이제 원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x가 요만큼 있었어. 그럼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x가 되겠죠, 그죠? 예, 만약에 여기 3이면은 떨어진 거리가 3이 되고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진 거리는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역시 3이 된 거죠, 그죠? 저 거리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어쨌든 뭐가 된 거야? 양수가 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절대값 x를 수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자, 절대값 x는 x값이 요 x값이 만약에 0보다 같거나 큰 값이면은 그냥 x로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x값이 음수면 어떻게 돼요? 이 x값 자체가 음수면 양수로 바꿔줘야 되잖아. 음수를 양수로 바꾸시는 방법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가장 기본이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갈라서 생각해주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요런 부등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 x가 그러면은 2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을 하나 생각해 보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그럼 이게 뜻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값 x라는 건 뭐예요? x라는 점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이걸 뜻하는 건데 그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점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플러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그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보다 작으려면 이런 x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의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래 안 그래? 예. 요 부분에 있어야 이 원점으로부터 어디까지 x까지 내가 이렇게 거리를 잡았을 때 거리가 2보다 작을 거란 얘기야. 따라서 이 녀석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부등호방이랑 반대로 만들어 볼게. 자, 그럼 만약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플러스 2보다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어쨌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를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2보다 큰 쪽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원점부터의 거리가 2보다 커집니다. 그죠? 예,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우리가 요령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요령을 잘 보자. 자, 절대값 쪽이 어떤 숫자보다 작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게 x 쪽이 숫자보다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깥쪽. 두 개 바깥쪽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요령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걸 요령으로 우리가 외워두면 굳이 숫자를 안 그려도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되겠지, 그치? 자, 연습 한번 해보자 그럼.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얘는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만약에 절대값 x가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그럼 이번에 여기 등호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 포함시켜주면 돼.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그리고 x는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값이 부등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은 자, 요쪽에 숫자가 있을 때, 숫자도 이게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돼야 돼. 음수면은 이게 불가능해지겠죠? 자, 이런 거 생각합시다.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x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원래 얘가 양수인데 양수가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치? 이런 건 해가 아예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해가 없다. 얘는 해가 없는 게 아니고 x는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어떤 수를 대입해도 무조건 음수보다는 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해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가 많다고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되긴 되는데 근데 무수히 많은 것도 2보다 큰 것도 무수히 많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그런 표현 안 쓰고 부등식은 정확하게 뭐보다 크다 작다 아니면 모든 실수가 다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된다. 이해돼요?
x는 2보다 크다가 또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2보다 큰 거랑 모든 게 다 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죠?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줘야 된다 이거. 자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 우리가 일단 요런 요령을 쓸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숫자가 모일 때 양수일 때만 이런 요령을 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양수일 때만 이런 요령을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배운 요 요령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약간 변형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약간 변형된 문제. 자 거기 이제 그 책 위에 보면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얘가 이제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풀어볼 거야.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자, 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일단 다 우리가 익혀둘 겁니다. 자, 먼저 자 부등식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절대값 x-1이 2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네, 절대값 x-1이 2보다 작다는 부등식인데 자 얘를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배운 그 절대값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서 또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풀어볼 거야. 지금 이렇게 흐리게 적었네 다시. 자, 절대값 x-1이 2보다 작다.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는 그냥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런 걸 풀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이제 절대값 x가 들어갈 자리에 통째로 뭐가 들어갔어요? x-1이 들어가죠. 아,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요령대로 얘를 그냥 x-1이라는 녀석을 한 개의 숫자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한 개의 문자처럼 생각을 해서 이 x-1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자리에 있겠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양변에다 똑같이 양변에 1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지? x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양변에 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보다 x는 크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값만을 하나의 통째로 뭉텅이처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령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생각해보자. 얘는 이제 첫 번째 풀이 방법.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절대값의 정의. 자, 절대값의 정의 뭐였냐면 아까 전에 배웠던 대로 요 녀석이었어. 절대값 x는 어떻게 표현한다? x가 0보다 같거나 크면은 그냥 x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 나온다. 요걸 써서 풀어줄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 자, 첫 번째 경우로 절대값 요 x-1이 0보다 같거나 큰지 0보다 작은지 요걸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x-1이 0보다 같거나 커. 요런 경우에는 저 부등식이 어떻게 되죠? x-1이 양수니까 절대값을 풀면 그냥 x-1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요때는 어떻게 돼? x-1이 어떻게 된다? 2보다 작다. 요런 녀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x는 어떻게 되겠어?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원래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보면은 얘는 x가 어떻게 돼? 1보다 작거나 크다죠. 그죠? 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는 3보다 작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지, 그치? 요 부분이니까 따라서 이 첫 번째 경우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x-1이 어떤 경우?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 절대값을 풀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전개시켜주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이항 시켜주면 x값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조건 하에서 이런 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걸 밑에다 수직선에다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주면 자, 얘는 x가 1보다 작다지? 1보다 작다 나오고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를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x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우리는 요런 경우 x값의 범위가 이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개의 범위를 합쳐줘야 됩니다. 합쳐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x값의 범위는 그러면은 수직선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 일단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1을 포함해서 다시 여기 3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다 되니까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자,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거기 561번이랑 563번 두 문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 561, 563 두 문제 연습 한번 해보자. 특히 이제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얘가 모든 절대값을 풀 수 있는 일반적인 풀이에요. 모든 절대값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일반적인 풀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준다? 절대값 안의 식이 양수일 때랑 공수일 때랑 갈라주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건과 해로 나온 결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 얘를 만족하는 범위에서 이 식이 나왔으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찾아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걸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 더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온 범위를 합쳐서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예. 자, 똑같은 요령대로 이 두 문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보세요. 쌤, 예? 여기 플러스 3이 나오면은 여기 양면에 마이너스 3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x만 남겠죠 가운데. 그거 좀 재밌었어요. 그 10월달에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드게임? 네, 그거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걔 때문에 오늘 게임의 세계는 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번에 재밌는 게임 한 번 더 할게요. 예. 다음번에. 괜찮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 사이비가 좀 그 캐릭터가 좀 좋더라고요. 12월 달에 한번 합시다. 12월 말쯤에. 그리고 그 건축한다.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되게 좋고 왕이 생각보다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때 달라요. 예. 왜 갑자기 지금 게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게요. 문제 다 풀었어요? 네. 벌써?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보라니까 한 가지만 쓰지 말고. 예. 연습 이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쉽긴 한데 두 번째 방법이 좀 귀찮긴 하지만 저 방법을 잘 알아놔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올 모든 문제들을 많이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두 번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경우 나눠서 푸는 게. 사진 찍지 말고. 예. 아 찍어서 사진 보면서 하게? 예.
승현아, 일단 문제 좀 풀어라.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예. 예, 선생님이 나중에 저거 다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건데 나중에 선생님 혹시 알고리즘의 그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게 떴다고 생각해봐. 전 세계 국민이 후 이즈 승원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저렇게 선만한 학생 누구지? 이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스타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럼 되게 곤란할 것 같지? 네. 안뜰것 같아. 어? 안 될 것 같아? 이씨, 선생님 무슨 짓을 해서라도 뜨게 만든다 씨. 장난이고. 네.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공개 아니에요 저거? 어? 그거 그 쌤이 그 공개한 사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예. 그냥 공개입니다. 그냥 공개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 예, 그 지정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전부 공개로 일단 돌려놨는데. 예.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어. 예,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저거.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선택을 못 받으면 저렇게 있는 줄 모를 뿐이지.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영상 제목에다가 이제 뭐 이제 여러분 몇 학년 그다음에 어떤 단어 배웠다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거 다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누가 혹시나 절대부등식하고 쳐봤는데 갑자기 우리 강의가 막 뜨고 이럴 수가 있거든. 1차 부등식 쳤는데 우리 강의 뜰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열심히 이제 저기 뭐 딴 지역에 있는 애들이 보다가 후이즈 승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설마 어? 설마 선생님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뭐 절대적으로 없다 뭐 그런 건 없잖아. 승환아, 네. 연습 다 해봤나? 예 칠판에 나와서 풀어볼 수 있겠어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 부담 부담은 둘째치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예, 자기가 틀린 거 있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좀 쉬운 풀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자, 그냥 x-를 하나의 덩어리로 치고 3보다 작으면은 x-5 해보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하면서 플러스 3 사이가 된다. 그죠? 그럼 양변에 이제 5를 더해주면 되겠죠? 5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의 범위는 2에서 8 사이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푸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그 경우 나눠서 푸는 걸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돼? 첫 번째 경우로 x-5가 0보다 작거나 크다. 자, x-5가 0보다 작거나 크다를 우리가 좀 이제 다른 표현을 해주면 x가 5보다 작거나 크다. 5보다 작거나 크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해주고 또는 어떤 경우에 대해 생각해 주냐면은 x가 5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5보다 큰 수에서 5를 빼주면 양수고 5보다 작은 수에서 5를 빼주면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5보다 큰 수에서 5를 빼면 양수니까 이 절대값을 풀면은 여기는 양수 그대로 x 빼기 5가 될 거고 x 빼기 5가 3보다 작다.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처음에 주어진 범위랑 그 다음에 내가 찾아낸 해를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5보다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8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디가 되겠어? 이 부분이 되겠지, 그지? 네,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에는 어떻게 되냐면 x가 5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다,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풀어볼게. 이 경우에는 그럼 5보다 작은 수에서 5를 빼서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x-5 이 녀석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전개를 시킨 다음에 2항에서 정리를 해주면 x값을 보면 어떻게 돼요? 2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보다 작은 상태에서 2보다 커야 되니까 역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겠어요. 자, 이 경우는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인데 또는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범위를 합쳐서 생각해주면 돼. 그럼 합쳐주면 어떻게 되겠어? x값의 범위가 일단 2에서 5까지 가고 5에서 8까지 이어지죠, 그죠? 예. 따라서 2보다 크고 어떻게 된다? 8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쌤 질문 있는데 예. 그러면 보통 조금 심화 과정을 할 때 1번 방법이 더 많이 써요? 2번 방법이 더 많이 써요? 문제에 따라 달라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1번은 이 방법은 쓸 수 있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언제만 쓸 수 있어? 여기가 순수하게 숫자 양수만 나올 때. 이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문자가 막 덕지덕지 붙어 나오면 이건 못 써요. 알겠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방법대로. 자, 첫 번째.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3x 더하기 2를 함흥터기로 생각했을 때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7보다 같거나 작거나 또는 어떻게 되겠어? 3x 더하기 1이 7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이 절대값 문자인수가 더 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진거의 바깥쪽 범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1 이항시켜준 다음에 3으로 나와주면은 x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같거나 작다. 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x는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녀석에는 요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범위 나눠서 풀었을 때도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범위 나눴을 때, 자, 요거 이제 빨리 한번 암산해보자. 3x 더하기 1이 양수려면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3x 더하기 1이 양수려면은 x의 범위는 x의 범위는 3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죠. 요걸 암산으로 적을 수 있을 정도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쌤 근데 음. 이게 영도 포함 아니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3x 더하기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니까 1 이항시켜줘서 3으로 나와주면 이렇게 나오죠. 예, 요걸 이제 암산으로 빨리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를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를 생각해주는데 두 번째로는 그럼 x값이 뭐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등기를 풀어줄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는 3x 더하기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니까 이 녀석이 양수예요 지금. 그럼 절대값을 풀었을 때 그대로 나오겠죠. 따라서 3x 더하기 1이 7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항 시켜주면 x값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만족하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다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는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죠. 왜안 그래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x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이 녀석의 부호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통째로 붙여야 된다. 가로쳐서. 요 가로 안 쳐서 틀린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7보다 같거나 크다. 얘를 풀어주면 되거든.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7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고, 마이너스 3x 이항시키고 7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은 같거나 크다 뭐보다? 3x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범위 하에서 요런 해가 나왔기 때문에 얘랑 얘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 그래서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찾아보면은, 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여기가 되겠죠. 왜안 그래요? 그죠? 따라서 이때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같거나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또는이니까 얘랑 얘를 어떻게 해줘? 더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직선상에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얘는 2보다 같거나 크다가 나왔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같거나 작다가 나왔는데, 자, 이거 두 개는 똑같은 높이로 그려준다. 그래서 요거랑 요게 다 된다. 그래서 요런 해가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수직선 그릴 때,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거.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접속사는 그리고라는 게 붙고요. 그리고가 본다는 얘기는 공통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공통범위. 그러니까 겹치는 거 찾으면 돼. 겹치는 거. 알겠죠? 네. 근데 또는으로 엮이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두 개의 범위를 합쳐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아까 풀었을 때는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하니까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찾았는데 또는으로 두어진 거는 높이를 어떻게 그려? 똑같이 그려요. 그래서 얘는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둘 다 어떻게 해준다? 합해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접속사 잘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냐 또는이냐 이걸 잘 봐야 돼. 이해되니?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문제 여러 개 풀면서 이 그리고랑 또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올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때그때 문제 풀 때마다 설명을 한 번씩 해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이렇게 알아도 그리고란 얘기는 번역하면 뭐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다. 그래서 수직선을 그릴 때는 각각의 범위를 높이를 다르게 그려야 되고 그래서 겹치는 범위를 찾는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또는으로 엮인 거는 얘도 만족해도 되고 얘도 만족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합쳐주는 거고 그래서 얘는 부등식의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높이가 같게 표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풀 때는 첫 번째 방식이 편하긴 한데 언제나 써먹히는 방식은 아니에요. 얘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없어. 자, 그런 게 이제 바로 565번에 있는 문제입니다. 565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자, 565번 문제를 봅시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약간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어 있죠? 자, 565번 문제를 보면은 뒤에도 문자로 돼 있어. 절대값 x가 3x 더하기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 이제는 이 부분이 숫자가 아니야.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자, 그럼 아까 전처럼 우리가 뭐랑 뭐 사이에 있다 또는 뭐랑 뭐 바깥쪽에 있다 이렇게 푸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이 녀석이 x 값에 따라서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사이, 두 개 바깥쪽 이렇게 한 거는 여기 양수일 때였잖아. 그래. 근데 여기가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면 얘는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양수도 될 수 있고 또는 음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시험 보면 이걸 그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이 짜증나 죽겠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고1 애들이 올해 고1도 선생님이 이거 진짜 열심히 해. 그렇게 풀지 마 그렇게 풀지 마 그렇게 풀지 마 했는데 시험 가서 이거 풀고 있어. 와 돌아버리시겠더라고 아주. 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얘를 그냥 얘 크니까 x가 그러면은 3x 더하기 4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의 3x 더하기 4보다 작겠구나 막 이렇게 풀면은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얘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절대값 아니 양일 때랑 음일 때 그냥 나눠서 푸는 방법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거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로 절대값이 있는 게 지금 요거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절대값 아는 요 x가 보이지? 그래서 x가 0보다 같거나 큰 경우, 요런 경우랑 또는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면 돼요. 절대값 안의식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자, 그럼 절대값 안의식이 양수일 때를 보면은 얘가 양수니까 어쨌든 절대값을 풀면 얘는 그냥 x가 돼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x는 크다 뭐보다 3x 더하기 4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이항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2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요거 양변 2로 나와주면 어떻게 되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지금부터. 자 그럼 수직선을 그려야 되니까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높이를 어떻게 그리라? 다르게 그리라 그랬어요. 그죠? 자,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자,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높이 다른 두 개가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상태를 만족시키는 해는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얘는 해는 없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x가 음수야. 자, 그럼 여기 이제 절대값을 풀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x가 돼서 나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된다? 3x 더하기 4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이항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4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4x보다. 그럼 플러스 x. 네, 미안. 네, 플러스 x죠? 그럼 양변 4로 나와주면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역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x는 0보다 작은데 x는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어디예요? 마이너스 1보다 여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해가 어떻게 나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계산 결과를 또 넣으니까 어떻게 해줘? 더해줘. 여긴 해가 없고 여긴 해가 요만큼 있어요. 더해주면 뭐가 해가 되겠어? 얘가 해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된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게 해가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요거 이제 연습 좀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자, 밑에 565번 문제로, 566번 문제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풀어봐요. 예, 지금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쉬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경우를 나누는 게 이제 되게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거라 이게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풀어줘야 돼요. 차근차근. 일단 모든 절대값 문제는 나중에 뭐 특별한 케이스의 형태는 요령이 있는 문제도 있지만은 요령이 기억이 안 났을 때는 무조건 경우 나눠서 풀면 무조건 풀리거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방법을 기본기를 잘 익혀놔야 돼요. 풀었어요. 자, 풀었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보면 여기에 문자가 있단 말이야. 지금 문자가 있으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사이 이렇게 적어서 풀면 절대 안 된다. 예, 경우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경우 한번 나눠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자, x-2가 양수가 되려면 x는 뭐보다 작거나 커야 돼? 2보다 작거나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x는 2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갈아 써주면 되겠지, 그지? 이러면 여기가 양수, 이러면 여기가 음수입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풀어줄 거야. 먼저 x가 2보다 작거나 커. 그럼 여기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풀면은 x-2 이렇게 그냥 나오겠죠.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2x-7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x는 어떻게 돼? 5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를 만족하면서 얘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 항상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주라 그랬어요. 자, 그럼 x는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내가 식을 풀었더니 x는 5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왔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려면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죠? 네,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는 5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풀어볼게. 자, x가 2보다 작으면 여기가 이제 음수니까 절대값을 풀면은 통째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가로 쳐주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고요.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정리시켜주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2x 마이너스 7보다 같거나 작다. 이항 시켜주면 어떻게 되지? 3x는 9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양변 3으로 나와주면 어떻게 되겠어? x값의 범위는 3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수직선상에 역시 표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x가 일단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x가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아니지 미안 2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
x가 2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서 x가 3보다 같거나 커야 되네요. 자,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자, 그러면 또는이니까 이 두 개의 경우를 합쳐주면 해는 요것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된다? x는 5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절대값이 보이면은 어쨌든 간에 기본기능보다 절대값 아닌 양일 때랑 음일 때랑 나눠서 풀면 되는데, 근데 여기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데 여기가 상수 하나만 동그라미 있어 숫자로만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두 개 사이, 두 개 바깥쪽 이렇게 풀어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기본인데 특수한 형태는 좀 빨리 푸는 방식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오고요. 절대값 기호가 이제 두 개 있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할 거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배운 데까지 선생님이 숙제를 칠판에 적어줄 테니까 그 칠판 확인해서 숙제 체크하시고 다음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다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숙제 첫 번째로 날선 유형은 오늘 배운 데까지 풀면 되겠어요. 날선 유형은 몇 페이지냐? 89쪽에서 92쪽까지 89에서 92쪽까지랑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에 해당되는 뒷부분 유형 확인 문제는 다음에 합시다. 이건 다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이직센. 베이직센은 저번에 이제 그 앞단원 숙제 한 단원 내준 거에서 추가로 안 할 거고, 자, 오늘 배운 부분만 연습을 좀 할게요. 오늘 배운 부분이 근데 베이직센의 페이지 수가 좀 많습니다. 120페이지부터요. 1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절대값 좀 쉬운 것까지만 연습합시다. 130쪽에 130페이지에 14번까지. 근데 기념 원리가 있잖아요, 쌤. 기념 원리 책이 1탄 학생들이 되게 많이 쓰는 책 아니에요? 잠깐만 일단 이거 좀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숙제는 날선형 베이직센 이렇게 이제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숙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진도 계속 이어서 예. 할게요.